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지금 키핑장에 저 혼자 남았어요. 5시 넘은 시간이고 하루 내내 쳐져 있던 차광은 이렇게 걷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전 햇빛 잠깐 받고 오후 햇빛 받고 하는 것으로 다육이들이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제 아는 지인께서 놀러와 주셨었는데 저번보다 색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요, 다육이들이 색감을 좀 빼고 배추처럼 푸릇푸릇해져야 되는 시기가 맞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육이들이 이제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을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분 어떠세요? 요거 토다원 공방 화분인데요. 제가 몇 켤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켤레, 여섯 켤레 그 색깔별로 구매해서 여기 코너하고 리톱스들을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코너하고 리톱스들은 코너들은 물을 주었고 리톱스는 조금 더 이따 물을 주려고 합니다. 코너는 물을 좋아하는데요. 리톱스들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잘못하면 리톱스가 저렇게 에오니움들처럼 이렇게 길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는 중이고요. 리톱스는 일반 다육이 입장보다 2배 정도 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입장 거의 전체가 물이다 마찬가지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는 품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육이들은 다 잘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제 다육이 중에도 물은 아이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책으로 저희가 키핑장에서 전체 방제할 때 1차로 물음병 그 방제를 했잖아요. 물음병은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오냐면 제가 생각하기로 물음병은 세균성 감염이 거의 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이 물은 말 그대로 물음병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할 정도로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런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음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처음에는 입장 하나 두 개씩 가위밥 내서 살펴보다가 물은 그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적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 같은 경우는 얼굴만 딱 따가지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식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물음병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음병의 예방은 일단은 충 방제부터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지금 제 눈에는 제 다육이들 중에 깍지벌레가 낀 아이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좁은 땅덩이에도 그게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 키핑장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음병 중에서는 그 벌레가 목대를 갉아먹어서 생기는 물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깍지벌레를 이제 생기면 물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깍지벌레가 없더라도 이제 그 전해나 그 전전해 또는 이 아이가 어떤 원인 모를 세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여볼 때거나 이럴 때 촉발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인을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물음병에 걸리면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막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시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물음병이 생긴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뽑아요. 뿌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벌레가 있나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벌레가 나오는 그 벌레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균약을 칩니다. 살균약을 쳐가지고 균제 뿌려서 말리고 또 다음번에 뿌려서 말리고 아니면 살균약을 타가지고
퐁당 담갔다 꺼내서 말리고 또 퐁당 담갔다 꺼내서 말리고, 그 대신 말릴 때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말리면 다시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습하면 물음이 생기잖아요. 다육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또 무르냐면 입장이 다닥다닥다닥 붙어갖고 숨 쉴 공간이 없으면 무르기도 해요. 실제로. 보통 철화들이 그런데요. 요 철화, 이거 오닉스 철화예요. 아직 물이 안 든 어린 아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입장 사이사이가 빡빡하잖아요. 얘가 물을 더 많이 먹으면 입장이 더 팡팡해져요. 그러면 입장 사이와 사이가 이제 붙어서 공기가 통할 데가 없으면 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고요.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 욕실 곰팡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잖아요. 저는 화장실 곰팡이 때문에 고민을 별로 안 하거든요. 생기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락스 뿌려서 닦고 하는데, 오히려 제 딸이 곰팡이 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저만의 백화점 다이소 있죠. 제가 사는 대전에 그 이마트 터미널점이 있어요. 거기 옆에 3층 건물로 다이소 건물이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청소용품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본인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엄마, 물이 떨어져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딸 엄마 대신 청소도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곰팡이 나서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실 우리 언니, 아픈 언니, 제발 몸 좀 빨리 추스려서 나오세요. 어떡해요. 모르는 애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뽑거나 막 처치할 권한이 사실 저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야. 올해도 예쁜 꽃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 자리가 이렇게 넓어진 만큼 또 제가 어지르는 것도 심해요, 보면. 어지르는 거 제가 잘 치우기도 하고 또 어질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어질러서 놓기도 합니다. 이리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쓰시죠? 그린케어. 이거 하고요, 플라워 케어 하고, 요거가 보니까는 응애 깍지 살균 살충이 다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유래 성분으로 한 거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깍지벌레 잡는데 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약한 깍지벌레일 경우에도 저는 일단은 화분에서 뽑는 게 저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일단은 물로 씻은 다음에 약을 치고, 뿌리더라도 화분에서 뽑아서 화분은 화분대로 씻고 다육이는 다육이대로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치고 말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한 다음에 아이를 식재를 하죠. 바짝 말려가지고. 근데요, 이제 깍지벌레 한번 생겼던 아이들은 다시 생길 확률이 높아요. 몸이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병균이 침투가 더 잘 되듯이 다육이들도 똑같아요. 아파갖고 깍지벌레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경우는 깍지벌레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도 보양을 잘 해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벌레 없이 또 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다육이들 벌레 없이 또 곰팡이 없이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키핑달 같은 경우는 공동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장님이 해주시는 방제 방충도 물론 같이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방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육이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해충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아야 되고, 또 병해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다육이들 생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있고, 깊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게 되는 게 이 다육이들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옆에 다육이 박사님 계시잖아요. 저희 짱짱이님께서 제 옆자리에 자리에 계시는데 오늘도 짱짱이님 팬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구경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그런 팬님들이 제 다육이를 구경하러 오려나 사실 뭐 별건 없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은 해봤어요. 어머 세상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께 이래저래 짱짱이니까 다육이 보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팬님들도 아마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실 텐데 하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애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요, 알사탕.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노릿노릿한 아이들이 자꾸 떨어져서 애 얼굴이 자꾸 작아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뿌리가 빨리 안 나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뿌리 안 나는 다육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나는 애들은 뭐 영양제를 탄 물을 주기도 하고 지금 또 한여름이라 그런지 영양제 탄 물을 주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제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저쪽 자리를 잠깐만 옮겨갈게요. 짜잔, 3번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레드와인이란 아이인데 얼마 전부터 요런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속에 점 보이시죠? 이거 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작년엔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살균제를 한 번 더 살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멀쩡하고 깨끗했던 아이들이 봄만 되면 이런 증세가 생겨요. 그럼 요런 이 점들이요 1년 가요. 1년 더 가요. 이 아이들이 올라간 그 하엽이 지는 게 1년이 더 가요. 그래서 이런 깨점이 생길 때 좀 속상하거든요. 근데 이 깨점은요 창들 많이 생기고 국민다육 중에는 잎이 넓은 아이들 있죠. 저기 백봉이라든가 그런 아이들한테 그 깨점이 주로 생기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저렇게 깨점이 생긴 아이가 몇 있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진 금이에요. 블루진 자체가 원래 금기가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루진 금이에요. 여기 위에 금, 그리고 산반으로 금이 들어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 봐서는 금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금이 없어졌다가도 또 새 입장에서 금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금종자 어디 안 갑니다. 금을 다 팔아먹었더라도 다시 이 아이들이 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저희 오복다육에서 구매한 아이예요. 이렇게 깨점이 생겨갖고 좀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탄저일까 응애일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요거 보세요. 이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그냥 평범한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샀는데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금줄이 삭삭 들어있어요. 잎 전체 골고루 그렇거든요. 요런 아이들을 다이아몬드 베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비싼 아이라고 해요. 나름 비싼 거 자랑질 하는 거죠. 뒤에는 산타마리아 금인데 좀 퍼졌으면 좀 얘는 좀 배추처럼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고 옆에 아이는 니켈 비싼 애래요. 명품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냥 일반 명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육이 명품이라고 해서 일단 사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옆에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가 예뻐졌으면 얼른 컸으면 그래서 얼른 자구를 떼가지고 이 아이 예쁜 얼굴 한 가지로만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콜리. 그리고 이름 퍼플해본인데 물이 홀딱 빠졌어요. 이 아이야말로 배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린 제클린 아직 물 안 뺀 모습이죠. 조금 있어 보세요. 더 빠질 겁니다. 초록둥이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햇빛 좀 보고 치마 좀 걷어 올리라고 이불금 여기다 놨는데 물음기가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장 약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물이 진짜 빠진 초록둥이들
이 아이는 퀸카, 얘는 엑시타죠. 요런 애들은요, 이제 가을을 기다려 봐야겠죠? 심지어 색감이 그렇게 예뻤던 이 아이 플로리디티도 지금 색감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여름은 이런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물 빠졌다가 미워하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애들이 건강해졌구나 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거 넘어서 저 뒤에 반대리에 꽃핀 거 보이세요? 반대리에? 너무 예쁘죠? 1년 내도록 저렇게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제 가시가 있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 꽃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들 보는 거 다 좋아하고 또 예뻐하는데 언젠가는 꽃들도 예뻐하는 날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꽃 사오면요 별로 안 좋아요. 꽃을 사오면 좋기는 하죠. 반갑죠. 날 생각해줘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근데 꽃 말고, 있죠?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거, 라든가.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 이야기 하면서 쓸데없는 제 이야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쓸데없지만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드는 또 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앞에 보이는 얘는요, 와인피치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짠, 안녕.